그날 저녁 박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이제는 집안 가계부를 명확히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더치페이, 즉 모든 생활비를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었죠. 설거지를 하던 아내 이서연은 하마터면 손에 든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그녀는 한때 내 것이 내 거지라 말했던 남편을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한기가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이것이 그들 결혼 생활에 닥칠 거대한 폭풍의 서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공평함이 이 가정을 어떤 식으로 뒤엎어 놓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작은 여느 캠퍼스 커플처럼 낭만적이었습니다. 졸업 후 같은 도시 서울에 자리 잡고 작은 월세 원룸에서 시작해 방 2개짜리 아파트를 마련하기까지 그들의 모든 걸음은 견실했고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광고 기획자인 서연과 IT 개발자인 민준. 비슷한 수입에 윤택했던 생활은 민준이 더치페이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전부터 민준은 회사 동료, 부부의 사례를 들어가며 더치페이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방식인지 틈만 나면 역설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부부 사이가 좋았고 굳이 그렇게까지 나눌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그들은 내 것 없이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집착은 깊어졌습니다. 관련 기사와 사례들을 수집해 출력물로 보여주기까지 했죠. 그는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재정 상태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좋지 않겠냐며 서연을 설득했습니다. 서연은 결혼이 동업이 아니라며 망설였지만 민주는 사랑하니까 서로 더 편안하게 해주려는 것이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빚졌다고 느끼지 않게 하자는 말이 마치 서연이 그동안 가게에 무임승차라도 한 것처럼 들려 마음이 불편했지만 진지한 남편의 얼굴을 보며 결국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생각한 더치페이란 매달 고정된 금액을 공동 통장에 넣는 정도였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그들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신이 나서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 관리비, 공과금, 식비, 생필품비까지. 심지어 미래의 육아비용까지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달부터 모든 지출은 엄격하게 반으로 나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집에서 먹는 식비는 장본 비용을, 반반 배달 음식은 각자, 생필품은 구매 후 상대방에게 절반을 청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가 열거하는 항목들을 들으며 마음속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재정이 아니라 룸메이트와의 계약서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집에 둘 꽃 한 다발이나 장식품을 사는 것조차 개인 취향이니 각자 부담해야 한다는 말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더치페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서연은 상상보다 훨씬 엄격하고 정밀한 민준의 방식에 숨이 막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자 민준은 곧바로 가계부 앱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마시는 일반 우유와 서연이 마시는 저지바 우유 2팩의 가격을 정확히 나누어 서연에게 3,200원을 송금했습니다. 스마트폰에 뜬 송금 알림을 보며 서연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에 휩싸였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장을 보든 그 사람이 계산했고 이런 사소한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유 한 팩까지 명확히 나눠야 했습니다. 더욱 서연을 허탈하게 만든 것은 공용 물품에 대한 민준의 정이었습니다. 서연이 새 칫솔로 바꾸자 민준은 새 칫솔로 공용 치약을 썼으니 사용량을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양치질할 때마다 치약을 얼마나 썼는지 어떻게 계산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더치페이의 범주를 넘어선 명백히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다음부터 자신의 치약은 따로 사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지출보다 그녀의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든 것은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따뜻한 정이 모두 사라져 가는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준이 종종 사다 주던 꽃다발이나 디저트, 서연이 챙겨주던 야식 같은 배려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 늦게까지 야근하고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라면 한 그릇에 마음이 녹아내리던 순간 민준이 부엌에서 나오며 작은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야근하느라 고생했다며 재료비 2,500원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심장이 얼음물에 담가진 것 같았습니다. 라면 그릇은 순식간에 온기를 잃고 맛없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돈을 송금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웠던 사랑이 차가운 숫자에 의해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일상의 안부 대신 나한테 얼마 보내줘. 이번 달 고지서 어떻게 나눌까? 하는 계산적인 대화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사는 부부가 아니라 각자 다른 생각을 품은 룸메이트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이런 감정을 표현하려 했지만 민주는 그녀가 너무 예민하다거나 현대적인 결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서연은 의식적으로 민준과 함께 소비하는 기회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을지언정 고기 한 근의 비용으로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치페이가 편안함은커녕 오히려 그녀의 삶을 더욱 조심스럽고 깐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숨막히는 생활에 적응하려 애쓰던 어느 날, 더 큰 폭풍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감출 수 없는 흥분을 얼굴에 띈 채 퇴근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여기 와서 같이 살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시골 춘천집이 비가 새서 수리가 필요하고 한두 달 정도 호텔보다는 아들 집에 와서 지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손주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서연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동거는 그녀의 계획에 전혀 없던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런 큰일을 왜 상의도 없이 결정했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부모님이 아들 집에 와서 지내시는 건 당연하며 오히려 어머니가 오셔서 밥도 챙겨주시면 우리도 편하고 좋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방도 2개니 문제없다는 태도였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더치페이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면 관리비나 공과금,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이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민준은 우리 부모님인데 어떻게 그런 걸 계산하냐며 한 가족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맛있는 것도 가져오실 거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실 테니
그것도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게다가 연금도 있으시니 따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서연이 가사 노동 문제를 따져 묻자 민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당연히 밥을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출근하면 집에서 밥하고 청소해 주시면 얼마나 좋으냐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은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민준의 계획 속에서 시부모님의 방문은 그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가사 노동에서 해방시켜 줄 장치였습니다. 서연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하시면 그 식재료비는 그것도 더치페이냐고. 설마 어머니께 장본 값을 달라고 할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민주는 당황하며 그건 당연히 안 된다고, 우리가 효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가 말하는 효도와 가족이라는 개념이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부모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인 자신은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다시 한번 설득하려 했지만 민주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방도 다 치워놨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서연은 작은 방을 정리하러 돌아선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거대한 서러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더치페이라는 차가운 숫자와 시부모님의 방문이라는 현실의 충격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시부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집에 들어섰습니다. 정 많고 따뜻했지만 뼈 속까지 며느리에 대한 고유한 기대를 품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늦게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던 서연은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깨야 했습니다. 돕겠다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웃으며 그녀를 부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민준 역시 엄마는 가만히 못 계시는 성격이니 그냥 두라고 거들었습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부엌이 완전히 시어머니의 영역이 되는 순간 며느리인 자신에게 더 많은 기대가 쏟아지리라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시어머니는 여자애가 음식은 좀 배워둬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을 가장 무너지게 만든 것은 첫 번째 가족 저녁 식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렸고 민주는 맛있게 먹으며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식사 후 민주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가계부 앱을 열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식재료비가 총 48,000원 나왔는데 부모님은 손님이니 내실 필요 없고 서연과 자신 둘이 더치페이 각자 24,000원씩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살짝 굳었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묻자 민주는 더치페이 하자는 것이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이지만 식재료비는 우리가 내야 공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힘들게 밥을 해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식재료비를 계산하느냐고. 그리고 왜 당신 어머니가 한 밥을 먹고 자신이 당신에게 돈을 줘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민준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치페이는 부부 사이의 약속이며 엄마가 했다고 안 하면 그건 이중잣대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중잣대는 당신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오시는 것도 상의 안 했고, 어머니가 밥하는 건 당연한 서비스라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서비스에 대한 식재료비를 자신에게 내라고 하느냐고. 당신 어머니는 시간과 노동을 들여 뭘 얻었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중재에 나섰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너무 따진다며 더치페이는 약속이라고 고집했습니다. 서연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당한 민준의 얼굴을 보며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믿었던 사랑과 결혼이 이렇게까지 흉측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그가 더치페이를 원한다면, 그가 공평함을 원한다면 기꺼이 그리고 철저하게 상대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서연은 다시는 부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분주하게 아침을 준비했지만 서연은 느긋하게 일어나 스마트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따끈한 아침 식사를 받아들고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아해했지만 민주는 그저 서연의 입맛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푸짐한 저녁을 차려 놓았지만 서연은 피곤하다며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많이 음식을 하셨는데 먹지도 않고 또 배달 음식을 시키느냐고 분노했습니다. 서연은 평온하게 그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더치페이 중이라고. 배달 음식은 자신의 돈으로 내는 것이며 누구에게도 밥을 해달라고 한 적 없으니 이것이 공평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자신이 만든 규칙 안에서 서연은 자신의 식사를 선택하고 비용을 부담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이 입에 안 맞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문제가 아니라 더치페이를 하는 이상 각자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배달 음식을 선택했고 제 돈을 내는 것이니 아주 합리적이라고 말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의 배달 음식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안 공용 공간 청소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 오직 자기 방바닥을 닦고 자신의 옷을 정리하며 자신이 사용한 식기만 깨끗이 씻어 자기 방에 두었습니다. 거실, 식당, 화장실 같은 공용 공간은 자신이 사용한 부분만 깨끗하게 유지할 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지러움은 못 본 척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안은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식탁에는 시부모님과 민준 세 사람만 둘러앉았고 서연은 배달 음식 용기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고 시아버지는 복잡한 눈빛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밥도 같이 안 먹고 집안일도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며 자신들이 여기 있는 게 불만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부모님의 불평과 서연의 냉담한 태도 사이에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가 서연에게 따져 묻자 서연은 평온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더치페이 원칙을 엄격하게 실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식비는 알아서 해결하고 집안일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책임지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집안 꼴을 보라며 부모님이 눈치 본다고 소리치자 서연은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가 오시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실 거라 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왜 밥은 어머니가 하는데 자신은 식비를 더치페이 해야 하고, 집안일은 어머니가 하시는데 자신이 안 했다고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이것이 공평한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왕 더치페이 할 거면 집안일도 엄격하게 4등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모든 가사 노동을 네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고, 만약 부모님이 하기 싫어하신다면 그분들의 목 2가지는 민준 당신 혼자 다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까지 가사 노동에 참여시키거나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이기적인 공평함과 효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터무니없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공평한 더치페이는 사실상 서연에 대한 일방적인 착취였습니다. 그는 결혼을 차가운 숫자 게임으로 만들었고 아내를 파트너가 아닌 동업자로 취급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틀렸으며 결혼에는 돈 말고도 감정과 헌신이 있다는 것을 잊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더치페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모님 문제도 자신이 잘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부모님께도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설명했습니다. 집안일은 한 사람만 책임져서는 안 되며 모두가 분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의 고충과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국 시골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후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평온은 차가운 소외감이 아니라 풍파를 겪고 난 뒤의 따뜻한 이해였습니다. 민주는 변했습니다. 그는 모든 더치페이 장부를 삭제하고 주도적으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결혼의 행복은 정밀한 계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진다는 것을 그들은 그제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